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아프리카의 그리고 민족 운동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주제도 새롭게 들어갑니다. 제 1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서 보면 원인과 결과를 잘 알아봐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각각의 세계대전 안에서 이제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학습지도 빼곡한 거 보면은 굉장히 내용도 많이 있는데요. 각설하고 오늘 할 내용들 바로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바로 원인이겠지요. 어떤 원인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두 개의 세력으로 이제 세계가 유럽이 나누어지는데 바로 이 삼국 동맹과 그리고 삼국 협상입니다. 네, 삼국 동맹이랑 삼국 협상을 여러분들이랑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삼국 동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들 보면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중추였던 독일 누구였죠? 그렇죠.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결성이 되었고요. 요거는 19세기 후반 1882년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삼국 동맹이 점점 유럽에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각각 협상을 맺습니다. 요게 1907년에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대립을 했는가? 첫 번째로 보면은 아프리카 지역의 독일의 3B 정책과 영국의 3C 정책이 충돌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3B 정책은 베를린, 이스탄불, 바그다드로 이어지는 B로 시작하는 도시들을 연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는 당연히 C로 시작하는 거겠죠.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로 이어지는 이 정책들이 충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로코 사건으로 인한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도 우리 처음에 제국주의 할 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발칸 반도에서는 독일 중심의 범게르만주의와 러시아 중심의 범슬라브주의가 대립을 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발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차례 발칸 전쟁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게르만주의와 이제 슬라브주의가 대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라예보 사건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라예보는 슬라브족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보스니아에 방문을 했던 누구? 선생님 빨간색으로 썼으니까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여기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동맹국과 연합국이 가담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1차 대전의 경과는 어떠했느냐? 서부전선에서는 초기에서는 독일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이제 반격을 하게 되지요. 그 전투 이름이 바로 마른 전투입니다. 마른 전투로 인해서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이 마른 전투에서 등장했던 전술이 바로 참호전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호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방어를 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동부전선에서는 독일이 러시아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독일이 러시아로 동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내 혁명이 발생하면서 전선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요건 자세하게 조금 있다가 다음 페이지에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이 독일이 점점 팽창해 나가는 모습에서 전쟁의 양상이 이탈리아, 삼국 동맹 측에 있었던 이탈리아가 연합국 측에 가담하게 되고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과 침범한 전보 사건을 계기로 누가? 그렇죠. 여기 아닌 미국이 연합국 진영에 참전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연합국, 그러면서 연합국 측이 점점 거대해지죠. 그러면서 독일의 동맹국들이 항복하고 독일의 황제였던 빌헬름 2세가 퇴위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독일의 동맹국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동맹국이라고 하면 누가 항복을 하게 되느냐? 바로 불가리아, 그리고 오스만 제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빌헬름 2세가 퇴위하기 전에 독일에서 여기 있었던 사건이 바로 킬 군항에서 그 다음 독일 해군들이 봉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분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1918년에 이제 휴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약 5년여에 걸친 이런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는 거지요. 그럼 아까 러시아는 중간에 단독 강화하고 빠졌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바로 러시아 혁명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제 스토리로 이어지는지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 전에 러시아는요, 국가 주도의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노동자 계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우리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은 무슨 전쟁이 있었죠? 바로 러일 전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밀리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지니 하나의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피의 일요일 사건입니다. 피의 일요일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언제? 바로 1905년에 말입니다. 1905년에 만들어집니다. 짜르의 전제 정치 아까 얘기했고, 그리고 러일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를 무참히 이제 피의 일요일 사건이니까 피로써 마무리하면서 황제가 대신에 의회를 두겠다고 약속을 하는 사건이 바로 이 피의 일요일 사건이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1917년으로 넘어옵니다. 1917년에 드디어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3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점점 러시아가 상황이 불리해지니 소비에트를 결성을 하고 재정을 붕괴시키는 사건이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3월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하겠다라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제 끝내야 되는데 1917년 11월까지 보니까 임시정부가 전쟁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안 되겠다라고 봤던 레닌이 주도한 볼셰비키는 여기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에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전쟁을 반대하고 그리고 사회주의를 지향해야 된다. 사회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 진짜로 되면서 임시정부가 붕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까지 체결을 하게 되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조약이 바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입니다. 조약 이름을 조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918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단독 강화를 체결하고 의회를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닌이 이제 쭉 이어나가는데, 볼셰비키 일당 독재로 인해서 중간에 내전이 발생하고, 이 내전에서 이제 한국 사람 조금 연결을 짓는다면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 참변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정책을 쭉 이어나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장 경제의 일부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제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경제 정책. 다른 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NEP라고 해요. New Economy Pla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921년에 그 시장 경제를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 그리고 나서 내전 후 이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소련이라는 것이 1922년에 수립이 되게 된다. 요때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그다음에 벨라루스가 연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는 상황이랑 조금 연계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이제 종전이 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는 건데요. 파리 강화 회의가 벌어집니다. 1919년에 들어와서 19년에 그래서 1919년에 일단 기본적으로 민족 자결의 원칙이 합의가 됩니다. 이거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유럽의 신생 독립국이 탄생하고 반제국주의 운동이 촉발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걸 마무리 짓기 위한 조약이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은 1919년에 맺어진 조약이고요. 그러면 독일에 대한 해외 식민지 반납, 이 해외 식민지에 대해서 민족 자결 원칙을 한다. 그리고 군비 축소, 그리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양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베르사유 조약이고요. 그러면서 요런 나라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세계 평화의 수립을 위해서 국제 연맹을 창설할 것을 이제 미국에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불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제 연맹의 가장 큰 한계는 군사적 제재가 없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제 할 게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을 정리해 보면 이제 최초의 총력전이었다. 그리고 노동자 계층이나 여성이 기여하면서 선거권이 확대되었다라고 하면서 쌤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게 참호전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방독면, 그리고 비행기가 등장을 하고 탱크가 등장하게 되었다. 요게 이제 선전전이라고 해서 전쟁에 참여를 독려하는 포스터 같은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면, 그리고 나서 하나만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정리를 한다면, 아까 쌤이 학습 목표에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두 가지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워싱턴 회의고요. 워싱턴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각각 22년이고 이건 28년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각각의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워싱턴 회의에서 정리한 내용은 어떤 거가 있었느냐? 바로 군비를 축소하자라고 하는 조약이 있고요. 그리고 켈로그 브리앙 조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이거는 부전 조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서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안 되니까 너네랑 싸울 거야 이게 아니라 앞으로 전쟁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의 노력이 있었다 정도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조약을 하면 일단은 전쟁 제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이 있는데 일단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경과를 살펴보아야겠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봤을 때 일단 원인은 동맹 그리고 협상국의 대립이 있었고요. 그리고 범게르만 그리고 범슬라브의 대립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촉즉발이 됐던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었다? 사라예보 사건이었다. 그래서 경과는 점점 어떻게 됐다? 키워드로 정리하면 전쟁이 점점 장기화가 됐고 누가 참전을 하게 되더라?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맺어진 조약이 바로 베르사유 조약이 있었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워싱턴 회의나 켈로그 브리앙 조약 같은 것들이 있었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추가로 러시아 혁명도 이때 일어나게 되면서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등장을 하였다 정도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시아로 다시 넘어와서 전쟁 후의 아시아는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